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인데요. 한 몇십 년 만에 하나 둘씩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조금 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요. 하나 둘씩 이렇게 뇌리를 스쳐가면서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큰아이의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달리기 시합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하루 동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와이프랑 우리 아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한 편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릴레이를 했는데요. 릴레이가 굉장히 좀 커다란 행사였습니다. 운동의 맨 마지막에 반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한 명을 뽑아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1학년이 다 끝나면 2학년으로, 2학년이 다 끝나면 6학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굉장히 좀 긴 릴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 달리기라고 불렀죠. 그 이어 달리기 대표로요. 제가 1학년 때 선정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반에서 키가 제일 컸었거든요. 아무래도 성장이 좀 빠르다 보니까 달리기도 잘 했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운동의 날 달리다가 제가 운동화가 벗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마음에 운동화를 다시 신기 위해서 뒤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막 신고 달려가니까 그 중에 이제 옆에 있었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이요. 저한테 엄청나게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욕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야, 막 이러면서 욕을 좀 섞어서 빨리 그냥 가라고, 운동화 신지 말고 맨발로 뛰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그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고 너무나 창피했겠죠. 아무래도 그 전교생이다 보는 가운데 운동회 반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굉장히 좀 커다란 실수를 하면서, 그때 아마 제가 그 백군이었던 것 같은데 백군이 졌습니다. 이 릴레이에서 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 선생님이 막 욕을 섞어가면서 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그 다음부터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아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참 잘 달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저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초등학교 1학년 정말 어린 나이에 8살이었잖아요. 8살짜리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보다듬어 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달리기를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왜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다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벌도 정말 많았고 뭐 학교에서도 맞는 게 예산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요즘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둘씩 기억이 나면서 예전에 제가 자라왔던 그 환경,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비교하면서 뭐 좋은 점은 채용도 하고요, 나쁜 점은 하나 둘씩 빼가면서 뭐 육아를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요, 예전의 기억들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마존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 2개월 전에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어닝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아마존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4월 14일이었거든요. 주가 차트로 한번 찾아보니까 4월 14일이 여기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무려 24.41%나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난 2개월 정도 보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마존에 관련해서는 컨텐츠 제작을 조금 꺼려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리테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리세션의 영향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그러면 보통 세 가지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커머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 AWS,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분야가 있는데 바로 디지털 마케팅이죠.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디지털 광고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 주식은요, 지금 현재도 많이 떨어졌지만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데도 아직까지는 줍줍을 하지 않고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왔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오래간만에 아마존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시킹알파의 기사는요,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 크게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는 부분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가요, 어느 정도로 지금 가치가 있냐면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굉장히 좀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3조 달러가 왜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11 트릴리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1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3개 중에 하나 가지고도 시가총액의 3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띄워주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기사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죠. 지금 33% 정도의 굉장히 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시너지 리서치라는 데서 발표를 했고요. 자, 시너지 리서치의 발표 내용을 잠깐만 보여드리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레포트가 여기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한 리포트고요. 자,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클라우드 마켓이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1년에 34%나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기준은 2022년 1분기 기준입니다. 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요, 독식을 하고 있죠. 세 기업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65%를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데이터가 지금 출시가 됐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시너지 리서치 그룹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Q1이니까 1분기에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지출을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총 규모가요, 무려 53빌리언, 530억 달러 정도를 기업들이 단 한 분기에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분기에서 지금 쓴 돈과 비교를 해보니까 단 1년 만에 34%가 껑충 뛰어 올랐다.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34%나 올라간 것이 지금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12번의 쿼터, 한 쿼터가 3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를 얘기하는데 12번의 쿼터에서, 그러니까 분기에서 11번을 지금 계속해서 최소 34% 이상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굉장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클라우드 시장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 분야를 계속해서 리드하고 있다. 선두 1등 기업이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냐면 33%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아직까지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매출 기준으로요,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는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33%로 아직까지는 부동의 1위고요. 2위가 애저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22%, 3위가 구글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드디어 10% 두 자릿수로 넘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밖의 기업들은 지금 뭐 넥스트 10 컴퍼니니까 10개의 기업을 다 합쳐도 2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아직도 독보적인 1위를 지켜내고 있다. 그게 확실한 내용인 거죠. 자, 인베스트먼트 펌 레드번이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레드번에서 믿기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 Tip of the iceberg라는 얘기가 나오죠.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AWS도 그렇고 전체적인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WS가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에 따르면 무려 3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의 3배 정도의 가치가 지금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커머스도 빠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광고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WS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스 하이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키 샤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아마존에. 그리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를 설정해 놨습니다. 자, 270이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 114거든요. 따라서 114가 270까지 가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270 나누기 114죠. 자, 2.36입니다. 2배 반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100%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2.4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제 목표 주가는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지금 주는 것이 이 기관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이 3조 달러라는 밸류에이션을 AWS에 주는 것은 굉장히 좀 놀랄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즈 아이브로우라는 것은요,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해석되지만 어떻게 보면 언짢은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뭐 이렇게까지 좀 터무니없는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믿기로는요, 굉장히 좀 분명한 길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 AWS인데 다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다 사용하게 되면 교차 세일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저장,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가치가 있는 서비스는, 그러니까 AW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제품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S3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S3라는 비즈니스는 어떤 거냐면요, 아마존이 제공을 하는데 스토리지, 즉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S3라고 보는 거죠. S3는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써 있고요. 이 S3만 가지고도 가치가 1.5 트릴리언 정도 된다. 1.5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S3는요, 저장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 트릴리언, 트릴리언이 조잖아요. 그러니까 100조 개의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3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AWS의 매출에서 20% 정도를 S3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46%까지 이게 올라갈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비즈니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볼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객의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주는 비즈니스의 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higher take rate. take rate는 뭐냐면요,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저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take rate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죠. 자, 하지만 아마존의 AWS는요, 다른 성장 동력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장해주는 그런 S3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떠한 서비스가 있냐면요, 빅데이터 프로세싱.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머신 러닝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것도 있고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뭐냐면 머신 러닝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머신 러닝을 이용하는 플랫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 EM
EMR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EMR은 데이터 프로세싱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툴이 EMR이라고 보시면 되고, AWS 글루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명한 게 하나 나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저장 기능을 확대한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도 할 수 있고 구분해서 정리도 해주고요. 또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툴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1등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만 이 업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2등이 지금 구글입니다. 구글이 자랑하는 빅퀴어리가 있거든요. 그게 2등, 3위가 지금 아마존이 자랑하는 레드시프트, 4등이 애저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시장이 웨어하우스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아테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의응답을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S3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AWS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S3랑 컴바인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블록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녹아들어서 AWS의 성장을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에 이제 뭉쳐서 퍼넬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로 이제 모아진다는 거거든요. 모아지기 때문에 AWS가 이 공간에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세한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겠죠. 그 의미는 즉, 제가 뭐 이제 애저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같은 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에 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좀 코스트, 비용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고요. 또 테크놀로지 쪽에 넘버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AWS는요, 비록 15년이나 지금 런칭한 지 시간이 지났다. 따라서 뭐 신생 기업은 아니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지금 30%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뭐 신생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30%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이 굉장히 좀 규모 있는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발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약간 낮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0% 이상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구글은 거의 7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성장률은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nnual Revenue Run Rate이 나오는데요. Annual Revenue Run Rate이 뭐냐면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레비뉴의 4를 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과거 1년의 매출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분기에, 가장 최근의 분기에 만들어낸 매출에 4를 곱하는 게 더 정확한 1년치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통 Run Rate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1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빌리언 정도, 8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가 AWS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그로스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률, 그러니까 뭐 40%, 30%까지는 못 올라가도 10%, 2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스토리지 그리고 다양한 기술력들이 이제 확충이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AWS는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하드웨어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력의 발전이 가능한 거고 마켓 쉐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 기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코스트 부분에서 굉장히 세이빙이 가능하죠. 따라서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커스터머들한테, 고객들한테 이익을 남겨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것이 AWS잖아요.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AWS가 앞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쪽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2014년만 해도 데이터베이스 쪽의 시장 점유율이요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30년까지 40%를 가질 것이다. AWS의 시장 점유율이요 앞으로 40%, 즉 데이터베이스 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쭉쭉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다 클라우드로 옮겨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한 반 정도는 기업 내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하나 둘씩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클라우드 시장 데이터베이스 쪽에 40% 정도는 AWS가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클라우드 쪽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하이프가 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급상승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애저 같은 경우도 한 1 트릴리언 정도,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마존에 가지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고요. 가장 포지셔닝이 좋다. 그러니까 이쪽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서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애저도 좋아 보이지만 AWS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크니컬한 기술력에서 지금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자, 어떠한 이익을 보냐면 AWS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최근에요 아마존이 분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죠. 그래서 AWS가 분리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WS와 나머지 이커머스로 양분되게 돼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반으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AWS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다. 3 트릴리언, 즉 AWS가 결국은 3조 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 쪽에 33%라는 엄청난 점유율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AWS가 정말 아마존 투자의 커다란 투자 논리가 된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은요 AWS 뿐만이 아닙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변화 추세를 보고 계십니다. 2017년만 해도, 몇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전통적인 AD 광고 시장의 비율이 52%였고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비율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almost 2/3니까 3분의 2 정도, 전체 광고 시장의 3분의 2가 이제 디지털로 이미 넘어온 상태고요. 2024년 정도가 되면, 한 2년 후가 되면 결국 전체 광고 시장 중에 68%는 디지털 광고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 와중에 그러면 아마존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까지 1등 기업은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구글입니다. 구글이요 2022년 현재 28% 정도, 전 세계입니다. 지금 글로벌이거든요.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28%를 갖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원동력 하나가 바로 유튜브고요. 자,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요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016년에 14.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구글은 31%였고요. 근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2022년 현재 24.5%, 거의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4분의 1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아마존도 굉장히 좋은 추세입니다. 자, 아마존이 세 번째인데요. 2016년에 6.2%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는 8.7%, 2022년에는 9.1%까지 보고 있고요. 내년 정도가 되면 9.5%,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따라서 광고 시장에도 아마존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한 가지의 그래프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미국 쪽만 따로 띈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 구글은 26.4%, 페이스북은 24.1%고요. 아마존은 무려 14.6%,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입니다. 내년 정도가 되면요, 아마존이 거의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15%를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굉장한 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시장을, 비즈니스를 결국 무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1년 정도 지금 이커머스 쪽에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까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이커머스 세상에서 과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쉽게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월드 탑 50 이커머스 컴퍼니 차트를 보고 계신데, 지금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매출의 규모가 큰 10개의 기업을 보고 계시거든요. 1위는 아마존, 2위가 JD.com이고요. 3위가 알리바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출 규모로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홍색이거든요. 분홍색이 매출의 규모입니다. 386빌리언이 나와 있고, 2위가 JD.com인데 반도 되지 않습니다. 114빌리언, 3위가 알리바바 71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정말 엄청나게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존이잖아요. 2위랑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죠. 따라서 이러한 이커머스 쪽의 강세의 모습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리세션이 올 것이다,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또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결국 호황이 오게 됩니다. 경기가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 최고의 강자인 아마존의 주가가 또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커머스 부분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보조하기 위해서 쇼핑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지난 과거 한 2년 동안 쇼핑에 들어간 투자금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쇼핑을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규모로도요, 사실 페덱스, UPS에 이어서 3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전 세계 최고의 배송 업체가 이제 아마존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2006년에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였거든요. AWS는 처음에는 이 이커머스를 하면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AWS였습니다. 그런데 이 AWS가 이제는 전 세계 1등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서 33%의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이 엄청나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배송 서비스, 쇼핑 쪽에 투자를 진행하면요, 결국 전 세계 배송 서비스 1등 기업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커머스는 아직까지 잠재력이 커다란 시장이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2022년 현재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20%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 13.8%에서 21%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영향에 굉장히 좀 많은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5분의 1만 이커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23%, 25%, 30%, 40%, 결국은 50%까지 올라갈 날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한 10년 정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만 유지할 수 있다면 향후 한 7, 8년이 지나면 이 이커머스 쪽의 점유율이 페네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전체 리테일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의 규모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아마존에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많은 혜택을 얻을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컷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리세션이 온다,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아마존의 주력 산업인 이커머스가 계속해서 추락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기는 계속해서 사이클을 보이게 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언제쯤 경기가 다시 사이클을 타고 절정에 이르길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경기가 호전될 때가 곧 올게 될 거고, 이렇게 경기가 다시 타오르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존의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거고요. 그때 되면 지금 현재도 33%라는 시장 조면을 가지고 있는 AWS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엄청난 가치를 일구어 놨겠죠.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배송 서비스라든지 거기에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점유율도 넓혀 나가면서 결국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비즈니스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하면요, 지금 현재 10% 20%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존 구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은 꼭 구독자로 재탄생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